네, 이렇게 첫 번째 이상형 월드컵 만나봤습니다. 우승 종목은 스피어였는데요. 만장일치로 통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 봐야겠죠? 이번 문제지 열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를 고르시오. 오늘의 주요 섹터 세 가지 자리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충격으로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요. 오라클이 흔들리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던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고 말았는데요. 오라클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현재 AI 투자를 둘러싸고 월가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 섹터가 시장을 달궜습니다. 현재 미국 진출과 SMR 발주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실적이 찍힐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또 국민의힘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미국 내 SMR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원전주 전반에 대한 투심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네, 한화가 우주, 오스탈에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네, 오늘 호재가 들렸죠. 이로써 하나오션이 글로벌 조선과 방산 시장에 진입할 초석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은 미국 MRO 사업과 인도 진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조선사들의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조선주 매수의 기회가 될지 이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바로 반도체, 원전 그리고 조선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조선이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아닌 조선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섹터가 제시됐는데요. 반도체, 원전, 조선입니다. 반도체는 올해 내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전과 조선은 이제 조방원이라고 불리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후로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금 주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두 분께서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지금 이 시점,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어떤 쪽을 주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가 어김없이 한 분 의견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을 꼽아주셨습니다. 원전은 또 지금 속보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반도체 이러나 저러나 반도체 주목하자. 네. 이런 의견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오라클 실적도 조금 실망감도 있긴 했겠지만은 오늘 이제 브로드컴이 또 실적이 잘 났지만 지금 시간에서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수요는 넘치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브로드컴에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램프업이 이루어질 것 같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제약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게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럼 시장은 그럼 내년에 당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또 한 번 이제 AI 버블 이슈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과연 이게 버블이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캐파에 대한 정서에 대한 제한 이슈가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좀 실제 발표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최근에 샘 말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AI 캐펙스를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줄여야 되는 거냐라고 해봤을 때는 AI 캐펙스 투자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사망 선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상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해서 오라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양한 코어이브와 같은 여러 신생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같은 경우야 추후에 조금 그런 이슈는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늘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도 GPT 이제 5.2가 출시되어 왔던 만큼 이러한 순환 구조는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저는 빠질 때마다 담는 구조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라클이 장중에 16% 빠지면서 걱정을 좀 많이 키우고
키우긴 했는데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반도체 쪽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원전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원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소식 그리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기술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한전기술 체코의 두코바니 5호기 그리고 6호기 종합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후에 들려왔고요. 오늘 장 마감을 2% 정도대에서 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하면서 7% 정도까지 움직임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다리던 소식인 것 같긴 한데 5%포인트 더 오르는 건 좀 아쉽지 않은가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요일이라서 그런 건가 싶은 마음도 좀 드는데 일단 2024년 그 매출액 대비해서 226%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 금액이고 1조가 넘어요. 네,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전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1조가 넘는다는 건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 충분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을 비롯해서 최근에 원전주들 오늘 BHI가 급등을 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물론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즉 북미 쪽의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들 나왔고 오늘도 지금 SMR 관련돼서 소식도 나왔던 부분이 아까 앞서서도 정부 정책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SMR 관련돼선 안전성과 비용과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이점이 있는데 SMR 관련돼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밀어줄 수 있는 산업적으로 더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 정책의 모멘텀으로 붙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원전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젠슨왕 CEO도 전력 관련돼서는 지금 원전이 굉장히 좀 좋은 대안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야겠다라는 그런 좀 재료적인 측면들이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전기술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탄력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원전주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원전주들 오늘 BHI 좋았지만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오르비텍,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어서 다음 주에는 원전 관련돼서도 뭐 내년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살아있는 모멘텀인 만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소식이 장 마감 후에 들려왔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 이슈가 주말 동안 쭉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좀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좀 넘어와 봐서요. 반도체 저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주목받았던 그 목표 주가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많이 나왔던 거는 70만 원, 80만 원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황제주 100만 원 얘기도 이번 주에 나오면서 이달 초에 나오면서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투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좀 매크로 수급 같은 경우도 더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12월 산탈리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12월이요? 네, 12월이요. 뭐 실적이야 계속 꾸준하게 컨센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60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90조까지 영업이익이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3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본용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었죠. 그 당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본용 메모리 그 디램 쪽의 매출 비중이 워낙 이제 높았었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HBM이 이제 더 많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용 메모리 쪽은 한 15% 20%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4월은 이제 HBM4로 넘어가는 단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이달 말쯤에 이제 엔비디아 HBM4 쪽으로 컬테스트 통과 여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은 더 커지는 거고 이 시장 자체를 양분을 한다라고 감안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가 3분기 때 12조가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죠. 4분기가 대략 한 15조에서 19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QOQ 기준으로도 봐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20-30% 이상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17조에서 19조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이제 ADR 발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곤 있습니다. 항상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똑같이 한 420조, 430조대를 비교를 많이들 하죠. 다음 주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알 겁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 마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사주 2.5%의 ADR을 발행하게 됐을 때 일단은 실제로 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근산분리 관련된 완화 이슈가 더 부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수급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고 해제는요 일단은 26일 날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26일 날 그러면 그 이전과 관련해서 수급들이 오히려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100만 원 목표 주가로 최근에 이제 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했지만 12월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늘 그렇듯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지 3번 문제 만나보시죠.